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최근 라리가에서 가장 기세가 무서운 팀이다. 아틀레티코와 세비야 등을 연파하며 4연승에 성공했고 이제는 3위를 노리고 있다. 비록 이나키 윌리엄스가 가나 대표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베렌게르와 가르시아, 니코 윌리엄스 등이 건재하기에 문제가 아니고 4연승 동안 수비 라인은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이니고 마르티네즈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무패를 이어갔다. 그러나 알라베스와 카디스 등 하위권 팀들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기에 빌바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르노르망과 주벨디아, 티어니 등이 버틴 수비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게다가 쿠보가 일본 대표팀에 소집됐기에 당분간은 쿠보 없이 경기에 나서야 한다.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이나키 윌리엄스의 결장은 아쉽지만 무니아인과 베렌게르, 가르시아 등이 있기에 충분히 공백을 메우며 잘하는 홈경기에 나설 수 있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베스가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빌바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다름슈타트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름슈타트는 승격팀으로 시즌 초반 나름 승점 관리를 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부진을 이어가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스카르크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시즌 6골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파이퍼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고 수비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보이지 않았다. 재개된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무리하지 않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후반기 반격을 노리고 있다. 비록 세바스티안 알러가 네이션스컵 참가를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그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다. 이적 첫해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한 필크루그를 비롯해 말렌과 로이스, 볼프 등 막강 공격진이 건쨌고 사비처와 브란트 등이 강점인 공격 전개를 통해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다름슈타드가 홈에서는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도르트문트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엠넷 찬의 안정적인 수비 지원 아래 브란트와 사비처 등이 공격 작업을 이끌 수 있고 필크루그가 해결할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반격에 시동을 걸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호벤전 패배 이후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쓸어담고 3위로 올라섰다. 호벤이 질주 중인 에레디비지에인데 2위인 페에노르트 추격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엄청난 상승세의 우갈대를 비롯해 반 볼프스빈켈 등이 문전 마무리를 해주며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 사들렛과 스테인 등 중원 지원도 좋았다. 알크마르는 휴식기 이전 5경기에서 2승에 그치며 트벤테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레인더스가 B클럽으로 이적했지만 클라시에와 미나스 등이 중원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였는데 미나스의 부상 이탈이 컸다. 그리고 재개된 리그 첫 경기가 순위 경쟁 중인 트벤테 원정이기에 부담이 크다. 역습을 이끌 파블리디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접전을 본다. 트벤테가 워낙 홈에서 강한 팀이지만 알크마르 역시 지키는 축구가 가능하다. 스가와라가 빠지긴 했지만 마르틴스 인디와 바조에르 등이 수비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클라시에가 수비 라인을 90분 내내 보호할 알크마르가 원하는 진흙탕 경기가 펼쳐질 것이고 승리팀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즈볼러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즈볼레는 다시 돌아온 에레디비지에서 전반기를 나름 잘 보냈다. 비록 마지막 2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진 못했지만 강등권과 차이를 두며 중위권에 위치했다. 최전방 공격수인 티와 드리프 등이 문전 앞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줬고 반 덴 베르그의 중원 지원 사격도 수준급이었다. 단 더 안정적으로 잔류권에 머물기 위해서는 수비라인 경기력이 기복에서 벗어나야 한다. 헤렌베는 이번 시즌 6위권 정도까지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전반기 성적을 분명 기대 이하였다. 3연승에 성공하며 승점을 쓸어담은 시기도 있었지만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최하위 팀인 폴랜담에 패하는 등 연패를 당했다. 그래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거의 없다. 반 아메스풋과 브로워스,
누넬리 등 주축 선수들이 좋은 몸 상태로 원정에 나설 수 있다. 헤렌벤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하다. 즈볼레는 티와 드리프 등 문전 마무리가 되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중원 경기력은 떨어진다. 브로워스와 하에, 올손 등 정상급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운영할 원정팀이 밀릴 이유가 없다. 누넬리가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헤집을 수 있는 헤렌벤의 승리를 노릴 만한 경기다. 금일 5번째 경기 AC 몬차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로시노네를 잡고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밀란과 피오렌티나 등 강팀을 연달아 만나며 무득점에 그쳤었는데 승격팀 상대로 승리했다. 데니 모타와 카보니 등 최전방에 나선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고 후반 상대의 공세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테르는 부상에서 돌아온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앞세워 베로나를 잡고 1위를 유지했다. 유벤투스가 맹추격 중이기에 그 경기 승점 한 점에 그쳤다면 수성의 위기를 맞을 뻔했지만 결과를 냈다.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 탈락하며 트래블의 꿈이 날아갔지만 아직 세리에와 챔스 동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몬차는 칼디롤라와 담브로시오, 파블로 마리 등 수비 라인을 지켜낼 베테랑 수비진이 있다. 그러나 휘랑이 경기 내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수비 라인의 균열을 낼 수 있고 라우타로가 스피드로 뒷공간을 넘어설 선두팀을 막아내긴 어렵다.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프라테시의 3선 지원도 있을 인테르가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베티스 대 그라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다. 리그에서도 7위를 달리고 있고 코파델레이 탈락에 이어 유로파에서도 부진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으로 인해 에잘조우리가 팀을 비운 공백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셀타에 패하며 리그 무승이 길어진 상황이기에 하위권 팀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글레시아스와 호세, 엘리케 등이 스리톱으로 나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카디스를 잡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강등권에 머물며 잔류를 장담하기 어렵다. 강팀을 원정에서 만나는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야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 수 있다.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기에 미켈과 멘데스, 네바 등 핵심 수비진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고 루이스가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도 따내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다. 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는 보이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면 해결할 확실한 선수도 없다. 로카와 과르다도가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고 페레즈와 엘리케가 돌파로 기회를 만들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